건강에 도움되는 정보 드리겠습니다. 메디인과 함께 하시죠.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까? 날씨가 추워지면서 독감 유행이 걱정인데요. 질병관리청은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독감 접종을 마치는 게 좋다고 다시 한번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독감 백신을 맞고 나서 숨졌다는 신고가 좀 급증하는 데다가 타미플루 부작용 사례도 나오고 있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오늘은 독감 치료제와 백신을 둘러싼 논란을 체크해보고요. 안전한 독감 예방을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은 마당에 독감까지 이중으로 유행할까 봐 걱정되는 계절이죠. 연이은 백신 접종 관련 사망 사고와 또 타미플루 부작용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보건당국이 적극 투여하라고 권고하는 백신과 타미플루 과연 안전한 건지, 그리고 독감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이야기 자세히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국내 독감 환자가 가장 많은 시기인데 사실 영유아나 노인분들이 가장 좀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어떤 연령에서 좀 환자가 가장 많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제 건강보험 진료 데이터를 활용해서 2015년부터 2019년간 독감 진료 환자를 이제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독감 환자 중 20대 이하 환자가 거의 한 70%, 그러니까 한 69.5%로 가장 많았고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환자 수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네. 뭐 5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일 줄 알았는데 20대 이하에서 독감 환자가 더 많이 나오는군요. 이유가 뭘까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감염내과 최은 교수는 20대 이하 연령에서는 아무래도 어린이집이나 학교 같이 이런 단체 생활을 하는 인구가 많아서 전파가 잘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단체 생활 등을 통해서 전염이 많이 되는군요. 자, 이런 독감 의심 환자에게 적극 투여하라고 권고가 되는 치료제가 타미플루인데요. 타미플루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신고가 사실은 끊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타미플루 부작용 90%가 20대 미만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네요. 서울대병원 약물유해반응관리센터는 2014년에서 2018년 서울대병원에서 타미플루 처방받은 환자 7,045명에 대한 약물 유해 반응 발생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총 29명의 부작용 발생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부작용은 오심이나 구토, 설사 등 위장관계 증상이 가장 많았고요. 또 간독성이나 가려움, 두드러기 등 피부 증상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한 명의 환자에서는 경련과 같은 신경학적 유해 반응이 발생했고요. 같은 기간 외부에서는 10세 미만에서 환각 발생이 의심되는 사례가 한 2건 정도 신고됐습니다. 또 연령별로 타미플루 부작용을 분석한 결과 한 90%가 20세 미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은요, 이 타미플루 복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지난 10년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자, 그중에서 국내의 경우에는 최근 5년 동안 이 타미플루에 의한 환각 부작용 사례가 여러 건 신고된 바 있는데요. 사실은 가장 부각시킨 것이 지난 2018년의 일이었습니다. 타미플루를 복용한 중학생이 숨지면서 이 약의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거죠. 예, 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중생이 지난 2018년 12층 아파트에서 추락해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유사 사례는 더 있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한 타미플루 복용 부작용 및 이상 사례 보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9월까지 타미플루 복용 후 추락사한 사람은 2명이었습니다. 2014년 2월 당시 13살 남자아이가 타미플루를 복용한 후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좀 숨졌고 2016년 3월 당시 11살 남자아이가 타미플루를 2회 복용한 뒤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두고 타미플루 같은 독감 치료제 부작용을 염려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겠죠. 타미플루가 어떤 약인지부터 좀 짚어보죠. 타미플루는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독감 치료제입니다. 독감이 영어로 인플루엔자였고 이제 줄여서 플루라고 부르는데 타미플루의 플루는 거기서 따온 거죠. 현재 독감 치료제가 몇 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독감 치료제가 이제 타미플루고요. 지난 2009년 신종플루가 대유행하면서 타미플루가 유명세를 떨치게 됐습니다. 네. 이 타미플루 부작용 중에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환각 증세죠. 지난 2018년에 일어났던 중학교 추락 사고에서도 유가족들은 사실은 타미플루에 의한 환각 증세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보건당국은 뭐 일단은 복용에 주의를 좀 당부를 했는데, 타미플루 부작용 또 어떤 게 더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약은 일정 수준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네. 타미플루 같은 경우에는 메스꺼움이라든지 구토, 설사, 두통, 숙명 방해 등을 꼽을 수 있고요. 이런 일반적인 증상 외에도 정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뭐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분 변화라든가 불안, 착란, 심각한 경우는 발작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지금 정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타미플루 때문이냐 아니냐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일단 연관성이 과학적으로는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보건당국은 타미플루의 부작용과 환각 증상의 이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타미플루를 먹어서 그에 따른 부작용 때문인 건지 아니면 그런 독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증상 때문인 건지를 알아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뭐 꾸준하게 관련돼서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또 다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최근 타미플루가 자살과 또 신경정신과적 합병증을 늘리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들여다볼까요? 예, 그 가천대 길병원 인공지능 빅데이터 센터 정재훈 교수와 그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허경민 교수 공동연구팀은 건보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인플루엔자를 진단받는 사람 335만 명을 분석했는데요. 연구 결과 그 타미플루 투약 후 30일 이내 신경정신과적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타미플루 처방받은 군이 한 0.86%였지만 처방받지 않은 군은 1.16%로 오히려 그 타미플루 처방받은 군이 더 적었습니다. 특히 자살이나 자살 시도와 관련된 이런 부작용은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군에서는 10만 명당 4명 수준이었지만 타미플루 처방받지 않은 군은 10만 명당 7명 수준으로 이제 타미플루를 처방받는 군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뭐 기존에 보고가 됐던 이 타미플루 부작용의 발생 근거가 좀 미약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연구 결과인 것 같은데, 뭐 아직은 완전하게 우려가 해소된 건 아니니까요. 특히나 청소년기에 이 독감이 발생한 환자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타미플루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예, 그 타미플루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특히 정신적인 변화는 성인보다는 어린이들, 특히 청소년보다 어린이들에게 더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이제 좀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독감에 걸리면 처방 빨리 받아서 빨리 아이 낫게 하고 싶을 텐데, 이걸 먹여도 되는지 그 안전성에 대한 걱정도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의사항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독감 치료제는 투여 경로에 따라서 오셀타미비르 성분과 발록사비르 성분이 있는 먹는 약, 그리고 자나비비르 성분이 있는 흡입제, 그리고 페라미비르 성분이 있는 주사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감염 후 72시간 이내에 증식이 일어나므로 초기 증상 발현 또는 감염자와 접촉한 48시간 이내에 약을 투여해야 하는데요. 이런 독감 치료제는 투여받은 환자 중 특히 소아, 청소년에게서 경련과 선망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추락과 같은 이상 행동 발현 사례가 보고된 바 있으므로 보호자는 이제 독감 환자와 적어도 이틀간 함께하면서 창문과 베란다, 현관문 등을 좀 잠그고 이상 행동이 나타나는지를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독감 고위험군 하면 아무래도 면역력이 떨어지고 연령이 좀 높으신 65세 이상 노인들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근데 앞서서 들었던 조사 결과를 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지금 독감 진료 환자도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독감 진료 환자가 줄어드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국가예방 접종 사업의 대상이 65세 이상 인구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이 한 80%가 넘고
뭐 백신의 효능은 낮을 수 있겠지만 높은 접종률로 그런 감염 인구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 독감 백신 접종 후에 사망 사례가 좀 지속이 되면서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데, 물론 예전에도 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하는 사례가 있긴 했죠. 근데 최근에 더 많아진 것 좀 같아요. 아, 예. 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사망으로 이상 반응이 보고된 사례는 총 25명인데 올해는 벌써 그 독감 백신을 받고 사망했다고 이제 신고된 사람이 누적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때문에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도 갈리고 있죠. 예, 그 질병청은 사망 사례와 관련해서 11월 10일 0시 기준으로 집계된 그 사망 101건 가운데 97건에 대한 역학조사, 기초조사, 부검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모든 사례에서 백신 이상 반응으로 추정되는 소견이 없었고, 사망자들은 기저질환 악화나 뭐 명백한 기타 사인, 임상적으로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그런 사인들이 발견됐다고 밝혔는데요. 보건당국은 이제 그 백신과 사망자가 인과관계가 낮고 백신은 그 부작용에 비해서 접종할 때 생기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보건당국이 올해는 특히나 더 독감 백신 접종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이상 반응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접종 전후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것도 필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주의사항들 좀 살펴볼 텐데, 일단은 독감 백신 예방접종 전에 알아야 할 주의사항부터 좀 볼까요? 예, 그 예방접종은 건강 상태가 좋은 날에 받는 것이 좋고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서 장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사전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유선으로 예약일을 확인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 접종 대상자나 보호자 중 발열이나 이런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내원 전에 반드시 이제 의료기관에 알리고 접종을 연기해야 합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반드시 예약할 것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감 예방접종을 막기 위해서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또 알아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아무래도 요즘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와 이제 독감, 감기 이런 다른 호흡기 질환 감염 예방을 위해서 접종 대상자와 보호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요. 방문 시에는 비누와 물로 손을 씻거나 알코올로 손위생을 해야 합니다. 접종을 위해 이제 대기하는 동안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고요. 예방 접종 전에 예진할 때 현재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 앓고 있는 만성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인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또 접종 후에는 한 15분에서 30분간 접종기관에서 이제 이상 반응이 있는지 관찰하고 귀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접종 전까지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접종 후잖아요. 접종하고 나서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예, 접종 당일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고 그 접종 후 2, 3일간은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접종 후 고열이나 호흡 곤란, 두드러기, 뭐 심한 현기증 등이 나타난다면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말을 못하는 소아의 경우에는 접종 후 계속 보채고 잘 먹지 않거나 뭐 평소와 좀 다른 이상 증상을 보인다면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혹시 그 밖에 독감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할 점들은 어떤 게 더 있습니까? 만약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대상자가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으로 인해서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비용 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서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요.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상 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 보상 신청이 가능하고요. 보상과 관련한 이제 서류는 관할 보건소로 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독감 사망자가 3,000명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적은 수가 아니죠. 그런데 치료제인 타미플루, 또 대비책인 백신 접종에 대한 부작용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나의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메디인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